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의 새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 6개월의 성과로는 내란 극복과 일상 회복, 경제 활성화와 정상외교 복원을 꼽았고 내년에 더 잘해야 할 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남북 대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흔들리던 외교 안보를 다시 반석 위에 올린 시간이라고 지난 6개월을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돌아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한 해법으로 주변국들과의 연대 강화를 꼽았습니다. 주요국들과의 관계가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달라진 외교 지형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북미 간의 대화가 먼저 이뤄질 거라고 전망했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4,000포인트 달성 등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10-15 대책은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적 준비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당 의원과 대통령 참모진 사이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청탁이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6개월 동안의 용산 집무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청와대 이전을 끝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추 의원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투표 참여를 어렵게 했죠.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그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 나눈 추 의원은 국회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동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국회로 가려던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추 의원의 행동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행위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특검이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김용태, 조경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해온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참고인 조사와 5번의 공판 전 증인신문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MBC는 지난해 이미 쿠팡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쿠팡이 일용직 퇴직자 16,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채용 배제 자료로 활용한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인데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습니다.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2월 MBC가 폭로한 쿠팡 블랙리스트. 쿠팡은 일용직 퇴사자 16,450명의 개인정보를 최대 7년간 불법 보관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까지 모아놓고 재채용을 막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일한 적 없는 언론인 100여 명,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던 퇴사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 이거를 사인을 하고 들어간 거를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 거 보관하지 말아달라, 바로 폐기해달라. 명백한 위법이었고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에서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거 말고 다른 파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봐야 되는 그런 위험 기업으로 지금 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징금도 시정명령도 전면 조사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역시 2년째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실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만약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안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사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전조가 있었습니다. 원인과 규모는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언제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동의했습니까? 우리를 고용하지 않는데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쳤고 구조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넘어선 3,370만 명.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예전에 블랙리스트와 함께 연결해서 악용의 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이 뚫렸을 때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야 되고, 경고는 충분했고 고칠 시간도 있었습니다. 고치지 않은 건 쿠팡이었고 막지 않은 건 정부였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보입니다.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고객분들은 지금 소개할 보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요즘 쿠팡 사태를 악용한 신종 피싱, 스미싱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어떤 방식인지 도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쿠팡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본인인지 확인하더니 발급된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며 집에 있는 시간을 묻습니다. 쿠팡 멤버십에 연계된 카드라는 설명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일단 발급을 중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된 것 같다고 안내합니다. 이어 카드사 신고센터로 직접 전화해야 한다면서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실제 번호와 비슷한 가짜 번호였습니다. 이후 가짜 센터에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깔라고 유도했습니다. 설치하면 원하는 대로 정보를 빼갈 수 있는 악성 앱이었습니다. 시골에 거주하고 있던 이 고객은 데이터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앱을 설치하지 못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 사태를 둘러댄 뒤 대출이 신청돼 은행 등기가 발송됐다,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사례도 신고됐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쿠팡 공식 메일과 상당히 흡사한 메일 주소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2차 피해는 없지만 새로운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쿠팡 사칭 사기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경찰은 출처를 모르는 전화번호로 받은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삭제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인상한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중국 견제에 동맹국들도 동참하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LA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가안보 관련 고위 관료들 앞에서 연설에 나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혼자 전 세계 방위 부담을 떠안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들이 그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Just last month, South Korea committed to spend 3.5% of GDP on core military spending and assume the leading role in Iraq's conventional defense.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인상 요구에 동참한 나라들은 모범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Model allies that step up like Israel, South Korea, Poland, increasingly Germany, the Baltics and others will receive our special favor. 미국 정부가 요구해온 국방비 3.5% 지출을 나토 외에는 처음으로 약속한 한국을 그만큼 대우해주겠다는 겁니다. 진보 정부라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워싱턴조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불식이 됐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안보 전략에서 명시한 대로 미국은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둘 테니 동맹들은 자기 지역 방어를 책임지고 더 많이 기여하라는 압박입니다. 특히 중국과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않겠지만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미국의 국가방위 전략 NDS에서 동맹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